내란숙의 윤석열 탄핵 심판. 원래는 헌법재판관 6명이서 6대 0으로 그냥 끝내버리려고 했대요. 탄핵 결정하고 끝내기 직전까지 갔었답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이 1월달 적어도 2월달 안쪽으로는 끝날 예정이다. 만장일치 또는 6대 0 이상으로는 너끈히 끝낼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아주 좋은 소식인데요. 지금 넘어야 될 큰 산 두 개는 이미 어제 넘었어요.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단 임명해서 사람의 수를 많이 만들었어요. 헌법재판관 2명을 보충을 했고 1명 더 추가로 보충될 예정입니다. 8명으로. 그리고 체포영장이 일단 발부가 됐잖아요. 체포영장도 발부가 됐고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거는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을 체포 바로 직전입니다. 그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결과론적으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은 전부 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 건 관련해서는 더 이상 뭐 이런 여지 없이 내란죄라고 하는 건 성립되어 보인다라고 하는 걸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됐다. 내란죄. 법원에서 이미 어느 정도는 확정을 지어준 거라서, 그리고 그동안에 김영현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미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저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합치게 되면 이 내란죄 인정에 대해서는 별 이론이 없어 보여요. 많은 증거들이 축적이 돼 있다. 오성원 씨에 대한 것들 많이 지금 얘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단 내란죄와 별개로 탄핵 심판도 지금 엄청나게 빨리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 탄핵 심판도요, 헌법에 얼마나 위반되는 계엄 선포를 했느냐인데 이게 가장 핵심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 절차적으로도 지금 헌법 위반 딱 82조 위반이라는 건 너무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다. 자, 국무회의를 안 거쳤어요. 반드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해야 되는데 참석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모든 강요들, 국무위원들이 일구동성으로 국무회의가 없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형식 그 내용을 좀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헌대에서도 너무 명백한 헌법 규정 위반이 정확히 있는데 그거를 놔두고 나머지 막 복잡스러운 걸 가지고 할 일이 전혀 없어요. 자, 명백한 위법 사항이 딱 나왔기 때문에 그 이하는 심판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심리할 필요도 없다는 그래서 얘기죠. 이번에 문영배 소장 대행도 그렇게 말을 했고, 실제 들어간 2명 들어간 이 재판부에서도 1월 달부터 이제 정식으로 임명 결정을 거쳐가지고 정식으로 들어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들은 다 마찬가지로 8명 중에서 6명만 이제 탄핵을 인용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뭐가 있었냐면 6명만 임명되어 있었을 때 이들이 원래는 그 중에 한 명이, 그 재판관 중에 한 명이 심리는 개시할 수 있으면 결정을 못 한다라는 쪽으로 계속해서 우기고 있다가, 자, 정형식입니다. 정형식이 헌법재판관 6명밖에 없기 때문에 심리는 할 수 있어도 결정을 못 한다라고 계속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입장을 바꿨답니다. 그래서 6대 0으로 그냥 탄핵 결정을 하려고 했었답니다. 이 한덕수가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해주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임명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6명 가지고 안 된다고 막 주장하고 모순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열받아가지고 6명이 심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6명이 결정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쪽으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논의를 계속해서 그 한 명 반대했던 바로 그 사람, 결정 못한다고 반대했던 사람도 80% 이상은 그거 할 수 없다. 이 상황을 혼란을 종식시키려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좀 과감하게 결단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원래는 6명이 그냥 다 탄핵 쪽으로 한번 결정 내려보려고 생각도 했었대요. 이제 제가 그 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자, 6대 0으로 그냥 탄핵 결정을 하려고 했답니다. 있는 그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이라고 해요. 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어제 최상목 대행이 2명을 넣어준 거예요. 네. 그래서 1대1에 뭐 보수든 진보든 1대1로 나와서 지금 현재 진보라고 불리는 사람이 3명, 그다음에 중도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5명으로 분류되지만 여기서 완전 보수는 2명이고 실질적으로 중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3명 정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봤을 때는 8명 중에 8명이 만장일치 되거나 최소한 8명 중에 6명 이상은 탄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늦게까지 오랫동안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자, 만장일치 탄핵이 예상이 된다. 저는 1월이나 2월 안으로 다 정리가 된다고. 자, 노영 변호사님 일어나는 끝이 날 수. 1월 또는 2월 달 안쪽으로 끝장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저번에 말했죠.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네, 그 생각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이 방송에서 말했겠지만 네. 제가 말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방송을 네. 해왔고,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27일 날 12월 27일 날 그 변론 준비 기일에 그걸 염두에 두고 정확하게 팩트 체크들을 해서 윤석열 쪽 변호인들이 전부 다 오케이를 해놓은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컨대 비상계엄 선포했니? 선포했다. 그 다음에 비상계엄 선포할 때 포고랑 선포했니? 선포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려면은 헌법 82조에 있는 그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그 절차가 바로 국무회의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국무회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수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무회의 했니? 그건 우리가 정리하겠다. 국무회의 했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정리하겠다. 안 했죠, 명백하게. 거의 중요한 것들이 거의 논점들이 정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월달, 빠르면 1월달 안쪽으로 끝난다는 얘기. 넘어야 될 큰 산 두 개. 그러면 이 정영식 재판관이 어떤 인간인지, 어떤 재판관인지 한번 볼게요. 자, 김형연 조국혁신당에 소속돼 있는데요. 전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도 하시고 판사 생활도 오랫동안 하시고 그리고 인품도 훌륭한 분 같습니다. 보니까 학식도 뛰어나고요. 관련해서 판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보았던 이 정영식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생각을 해보면 어느 재판관이 이 내란을 네. 행위를 한 대통령이 예. 계속 대통령에 있어도 된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런 판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법제처장님께서 보시기에는 8명의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이 결정될 거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도 다른 판단하기 어렵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자,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된다. 정영식 주차도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워낙 그 오랫동안 판사를 하셨기 때문에 법조의 시각을 예. 아실 텐데 정영식 재판관에 대해서 의심하는 대목은 민주당은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 갖고 있겠죠. 왜냐하면 네. 윤석열 씨가 임명한 재판관이니까 네. 당연히
윤석열 류의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예, 의심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다행히도 예. 뭐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 윤석열이랑 비슷하지만은 않다. 예. 이 정영식은 윤석열과 비슷하진 않다. 그래도 상식은 있다, 양식은 있다라는 얘기. 일단 그러니까 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윤석열이랑 비슷하지만은 않다. 근데 왜냐하면 이분이 또 그 가정적으로도 좀 형수가 예, 최근에 그 과거사위원장으로 예. 박선영 의원이 들어가기도 하고 예, 그렇죠. 이게 일종의 이제 뇌물성 자, 탄핵 심판 바로 탄핵 의결 전에 이 처형이죠. 처형 박선영이를 갖다 장관급으로 임명을 해놨어요. 얼마나 윤석열 김건희가 약삭받은지 알겠죠. 너무나 약업 빠졌어요. 일종의 뇌물로 바친 거죠. 내 재판 잘 봐달라라고 이 정영식의 처형을 갖다가 장관급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을 받아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국민들 하고 있어요. 예. 통상적인 법관들이라면 네. 오히려 그런 뇌물상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해요. 뇌물성 인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한다. 오히려 거꾸로다. 이걸 내가 하면 여기서 그 의심받으니까? 해버리면 저거 뇌물 받아서 저런 결정한 거야라고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세간의 눈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못한다. 인용할 수밖에 없다. 통상적인 법관들 좋은 생각이네요. 예, 그 통상적인 법관의 네, 속합니까? 범죄에 속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 정영식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은 통상적인 범죄 재판관에 속한다. 네, 그러면 다소 희망이 생깁니다. 하도 윤석열 주변에 이상한 놈들이 많아가지고 다 의심스러운 거죠. 자, 이 김동수 전 감찰부장 윤석열에 대해서 평을 하는데 윤석열이 어떻게 괴물이 되어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참고할 부분이 있어서 꼭 보셔야 될 영상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김동수 부장도 참 선하게 생겼잖아요. 이분도 윤석열한테 약간 모욕적인 언사를 많이 당했죠. 약간 갑질 비슷하게 당했던 분이에요. 정말 괜찮은 분 같은데 윤석열 고자한테 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성윤 의원도 마찬가지고 욕짓거리 받았죠. 거기도. 대통령도 구속해보고 대법원장도 구속해보고 자, 대통령도 구속을 시켰고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둘 다 구속을 시킨 게 누굽니까? 윤석열 검사가 시켰죠. 대법원장도 구속을 시키고 양승태 대법원장도 구속을 시켰어요. 뿐만이 아니죠. 법관들 100여 명을 다 입건을 해가지고 난리를 쳐놨습니다. 그렇죠. 뭐 재벌 CEO들은 수없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재벌 CEO 대표적으로 이재용을 구속을 시켰죠. 윤석열이가. 무너지죠.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지가 세상 보이는 게 없죠. 지가 세상에서 최고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 다 구속시켰는데 대통령을 구속시켰는데 2명씩이나. 까불기만 해봐. 현직이라도 필요 없어. 라고 이 문재인한테도 들이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겁을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꼼짝 못했죠. 내가 끌려다녔죠. 그 하는 것들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신문을 장악하고 속에서 힘을 느껴가면서 자, 신문까지 장악하고 한동훈이 주로 신문 담당이었어요. 검찰 권력을 사유해가면서 검찰 권력을 사유화했다. 겁 없이 법 위의 존재로서 아무 자, 겁대가리 없이 법 위에서 존재로서. 초법적인 존재로서 자, 초법적인 존재랍니다. 이렇게 대권에 대한 야망을 거기 실현해 야, 검사하면서 대권에 대한 야망을 꿈꿨다. 미친 그런 거예요, 미친 거. 과정을 거쳤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제 최고의 권력이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 권력을 사유합니다. 사유화된 거죠. 최고의 권력을 사유해가면서 마침내 이제 계엄과 포고령이라는 이런 이르기까지. 큰 범죄까지도 이제 나아간 것이 아니죠. 대통령도 무서울 게 없으니까 결국에 계엄과 포구령까지 나갔다. 그래서 영구 집권을 꿈꾸는 괴물이 됐다. 무서울 게 없잖아요. 법을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았으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는 법 위에 초법적인 존재였으니까 정말로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끔찍한 괴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통령 경호처가 끝내 국민들과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관전에 영장집행 불허하겠답니다. 윤석열을 끝까지 보유하겠답니다. 지키겠답니다. 자, 경호법의 경호 정의가 뭡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지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침입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안전을. 이 사법권 집행을 방해하는 얘기가 없어요. 사법권 집행은 허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끝내 전쟁을 하겠답니다. 한 500명 정도 된다는데 중화기로 무장을 하고 있고 2중 3중에 병을 치고 계속해서 경기를 서고 있답니다. 예. 간단한 경호 실패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단 하나의 오점도 있을 수 없어. 이번에 잡혀가면 빛을 못 봐요.
죽을 때까지 감방에 있어야 됩니다. 사형당하거나 무기징역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죠. 어떻게든 관저 뒤에 숨어서 전쟁을 일으키든 어떻게 해서라도 이 반전할 기회를 찾을, 역습의 기회를 찾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이런 게 대통령이에요. 사법 체계를 부정하고 지가 따르질 않습니다. 네, 이제 미친 거예요, 보니까. 지금 완전히 정신이 헷가닥 나간 것 같아요, 보니까. 경호법에 경호 업무 수행 필요 판단 시 경호 구역 지정 가능,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질서 유지 검문 검색 출입 통제, 관저 앞을 다 질서 유지 검문 검색 출입 통제하겠다는 얘기가 미쳤어요. 경호 구역 지정 가능. 자,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법원에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게 이게 대통령입니까? 관저 문 열어주는 건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다. 경호처가 문 닫아야 될 사안이다. 미쳤어요, 이게. 완전히 우경화돼가지고, 이 대통령이 사병처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풀어줘야 됩니다. 이 경호처 누구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최상목 대행이 지시를 받아야 돼. 윤석열, 김건희 지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최상목이 아직 힘이 없어. 말을 안 들어. 경호처도 말도 안 듣고, 지금 참모들, 비서진들, 비서실장 포함해서 참모들, 수석들 다 말 안 듣잖아요, 지금. 집단으로 지금 항명회가 지금 사직서까지 냈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목이 아직 힘이 없어요. 뭐 한마디 해도 깨기깨가 막 대들거든. 국무회의 가서 말을 해도 국무위원들이 막 대듭니다. 어저께까지 너 나하고 같이 장관 했잖아. 잠시 그 자리에 있는 건데 권한대행인데 왜 대통령질을 하려고 라고 대드는 거예요, 지금. 최상목도 힘도 없고. 아직도 윤석열, 김건희가 그립감을 강하게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이. 이런 좋은 소식도 있는데, 경호처 방패가 깨졌다. 윤의 영장이 형소법 조항 예외 조항을 넣었죠. 자, 체포영장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희한한 게 있는 거야. 군사상 비밀 조항, 공무상 비밀 이를 요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무조건 잡아오라고 판사가 허락을 해준 거야.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잡아오라고 판사가 영장이 적시까지 해줬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사상 보호구역, 업무상 비밀구역, 경호상 비밀구역, 군사상 비밀구역, 공무상 비밀 등을 핑계로 해서 이 경호처가 무력을 이용해서 막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경찰 특공대 투입해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내란 속에 반드시 체포해서 가둬놔야 돼요. 윤석열의 체포 방해는 제2의 내란이다. 용서할 수 없다. 안 된다. 한겨레에서 강하게 사설을 썼습니다. 내란이 제2의 내란. 저것들 내란죄의 공범들을 다 체포를 해야 되는 거죠. 다 체포해야 돼요. 안 돼요,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국가의 질서와 안위가 걱정이 됩니다. 경호처는 물러서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길 튼 법원. 자, 형소법의 110조, 111조 예외 조항을 이것을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적용하지 말라라고 터줬어요. 법원은 터줬습니다. 법원도 열받죠. 판사 체포 구금해서 죽이라고 했는데 김동연 판사 잡아다가 구속하라고 했잖아요. 노태학 대법원장도 어떻게 됐어요? 잡아다가 고문하라고 됐잖아요. 야구받다 치겠다고, 야구받다고 고문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여기들도.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정말로 심각한 소식이 들려요. 정말 이건 심각한 겁니다. 큰일 났어요. 윤석열이가 반국가 세력과 싸울 것이라는 게 새 첫 메시지가 이거야. 첫 메시지를 냈는데 이게 궁지에 몰리니까 요 인간이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린 쥐새끼같이 지금 몰려 있어요. 관제에 꼭꼭 숨었잖아, 지금. 그리고 극우 보수, 태극기 부대 동원해서 지금 전광훈이가 동원해서 꽁꽁 그 관저 주변을 포위를 해서 지금 감싸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과 싸울 거래. 저녁 7시에 자필 서명 인사말을 전달했어요. 내란 선전선동을 계속하고 있고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 완전히 병자입니다. 이 자들이 지금 내란을 부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장이에요. 실시간 생중계로 보수 유튜버들을 본답니다. 그래서 고맙답니다. 전광훈 세력들. 나라를 수호하고 끝까지 투쟁하겠다. 반드시 승리하겠다. 체포영장 집행 전
집행 전 지지층 결집 유도에서 지금 폭력 사태를 유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윤 반국가 세력과 맞서 싸울 것. 민주당 망상 속히 체포해야. 민주당은 내란도 모자라 지지자들에게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는 내란 수괴를 속히 체포하라. 대통령도 아니야 이자는. 미친 광인이에요 제가 봐서는. 관저 앞에 보세요. 태극기부터 계속 선전선동질 하고 있다니까. 이 지가 자필로 이것을 배포를 했어요. 아까 저녁에 방금 보세요.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또 반국가 세력이네. 주권 침탈 세력.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너 때문에 위험한 거지. 지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겁니다. 야, 이거 빨리 체포해야 돼요. 당장 밤에 새벽에 쳐들어가서 특공대 거기 500명 있다 가니까 2000명 투입하세요. 중화기 무장해서 가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무력 충돌을 불사하고서라도 공권력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돼요. 내란 수계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길 줄 아냐고요. 대한민국 국민들 잠을 못 잔다고 지금 불안해서. 앞에 보세요.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전광훈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분법으로 딱 하는 거야. 지는 그 20%, 그 10%, 15%, 20%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서 우리 집 앞에 나와서 수고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저에 수만 명 데리고 와서 나를 호위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중독자 윤석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 20% 빼고는 80%는 다 반국가 세력이야. 지가 봐서는 주권 침탈하고 있는 거고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겁니다. 완전히 미친 거죠. 자, 싸울 겁니다.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빛냅니다. 너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염장을 지르냐고 또 이 밤중에 열받아서 잠 안 오게. 이건 이런 게 2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다 망가뜨렸어요. 또 깜짝 놀랐어요. 모렴치하고 파렴치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진짜 확신범이 맞나 봐. 이 인간은 지가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딱 보세요. 이틀째 관절을 지킵니다. 체포 맞겠다. 24시간 집회 허가를 받아놓아서 사람들이 교대로 대통령이 체포를 막고 있다며 탄핵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한 시민은 밤을 샜다는 김모 씨에게 다가가 같이 교대하면서 해야지 집회도 계속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쳤어요. 전광훈이가 막 세뇌를 시킵니다. 지금 3년 내내 세뇌시켰잖아요. 3년이 뭡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그리고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8년 동안 세뇌를 시켰어. 요작자가. 전광훈이가 수계라니까. 보수 유튜버들하고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고 윤석열도 세뇌시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계엄 선포해라 막 노래를 불렀잖아요. 계엄하라고 저것들이. 이번에 보수 유튜버들 다 잡아드려야 돼 그것들. 에? 누구 배승희, 신혜식, 고성국, 이봉규 TV 있죠. 다 잡아드려야 됩니다. 내란 선전, 내란 부하대동 10년 이상 다 때려야 돼. 10년 이상으로. 지지율 40% 막 곧 돌파한다면서 막 지들끼리 하고 있는 거야. 관저 집결. 석동현 변호사도 단상에 올랐다. 윤갑근 변호사도 올랐나 봐요. 법원을 비판하자. 집회 참가자들도 판사에 대한 거친 말을 쏟아냈는데요. 이거 변호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여기 나와서 헛짓거리 하는 거야. 앞으로 일주일 내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 돌파할 거다. 땡땡땡 판사들 싹 다 구속하라. 미쳤어요. 이거 내란 선전 선동 윤갑근
이것도 석동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의 대변인을 자처했던 석동현 변호사도 단상에 올랐답니다. 조금 전 무대에 올라서 여론전을 펼치면 이길 수 있다.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대요. 네가 다 판사하고 다 해라. 네가 무효라고 선언하면 무효인 거야? 사법체계를 다 부정해? 그러면 혼자 살아야지. 딴 데 가서. 왜 대한민국에 존재해? 야당이 민주당이 아예 정말로 경악하는 거야. 체포만이 윤회의 광기를 멈춰 세울 길이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걸 누가 용납을 하겠어요? 여전히 망상에서 못 벗어났다. 위험한 폭주 시도다. 빨리 체포해라. 하루속히. 하루빨리 윤 체포해서 법 심판대에 서야 한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 그가 여전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윤석열은 국회도 법원도 검찰도 현재도 다 부정하고 위험한 폭주를 계속하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 수석 대변인은 무엇보다 메시지를 통해서 지지자들에게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는 윤석열을 두고 내란을 벌인 것으로 부족해서 지지자들 선동에 극단적 충돌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하루빨리 윤석열을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그것만이 윤석열의 망상과 광기를 멈춰 세울 길이다. 조승래. 시원합니다. 화이팅.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헌재 스스로 완전체의 길 열가?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헌법소원 심리. 자, 지금 헌법소원이 제기가 드디어 됐습니다.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하지, 원래는 3명을 했는데 2명을 임명했으니 이제 1명.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마은혁 이것이 헌법에 부합치 않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판단을 구하는 헌법재판 소원이 지금 제기가 됐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공개를 했어요. 자, 31일 오후 5시 45분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이거 최우선적으로 심리합니다. 최대행이 최상무기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직후였다. 김정환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낸 헌법소원 사건이었고, 본격 심리를 위한 전원재판부 회부는 최 대행의 재판관 부분 임명 이전에 결정된 것으로 이를 확인됐다. 이미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을 최 대행의 재판관 2명 임명 직후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헌재는 이번 사건이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있다. 곧바로 심리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이전에 이걸 판단을 하고 하겠죠. 당연히 1명을 보충하고 갑니다. 자, 마은혁 후보도 임명이 된다. 그래서 9명이 드디어 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8명이 임명이 됐습니다. 마은혁만 빠졌어요. 마 후보만.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다 안 하는 거지. 왜 2명만에 이상한 거지. 그래서 이미 허점이 노출이 됐다. 끝났다. 그래서 9명이 재판하게 되면 9대0으로 신속하게 1월 중으로 끝난다. 자, 그중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현재 8인 체제 새 출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 이렇게 났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검토해봐야 될 게 변수를 검토를 해봐야 돼. 변수. 마은혁 1명만 이제 하면 되거든요. 마은혁도 이제 헌법소원을 했으니까 임명될 겁니다. 이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해서 인용이 될 겁니다. 당연하죠. 헌법재판소 임명하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건 뻔한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윤석열이가 살 방법이 뭐가 있나 보세요. 죽는 수밖에 없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팔팔 날뛰는 거야. 2명 임명했다고. 치사하게 6명 갖고 계속 하다가 하자 잡아가지고 2년 반을 더 끌고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테러를 일으키거나 극한 혼란을 야기해서 이 국회를 다시 한번 계엄 선포를 해서 뒤집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쫄개들 시켜가지고 국무위원들 순서대로 아무나 시켜가지고. 그게 윤석열의 작전이었어요. 자, 이제는 이분들의 신변을 보호를 해야 돼. 마흔여까지 포함해서. 어떻게든 테러할 수도 있어요. 야구빵망이노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 고문하려고 했던 자잖아요. 노상원이가. 연평도가 앞바다 갖다 묻어버린다 하잖아요. 폭파시켜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자입니다. 사살 명령을 내렸잖아요. 공장장 한동훈이. 사살하라. 보는 즉시 사살하라. 정말로 무서운 자들이에요.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보세요. 정말로 무서울 것 같아요.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왜 빨리 끝내려고 하겠어요. 무서우니까 본인들도 무서운 거야.
막말로 3명, 4명 그냥 묻어버리세요. 지가 살라고 윤석열이가 묻을 수 있잖아요. 오비들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비상사태예요. 반드시 경호원 붙여야 됩니다. 이 경찰, 이 민주당에서 경찰 측에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뭐 민주당에서 지원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설 경호원을 쓰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켜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15일 동안이나 윤석열 탄핵 소추가 안 될 때 탄핵안이 국회 통과되지 첫 번째 안 됐잖아요. 2주 이상 끌었잖아요. 그때 내내 국회를 떠나지 않고 숙식을 거기서 해결했어요.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테러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 계엄을 선포할 수 있잖아. 윤석열이 대통령 직에 하는. 그러니까 그랬던 거야.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변이 위험하다. 신변이 상당히 위험하다. 이분들도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야. 빨리 상황을 종식시키고 싶은 거야. 내가 위험 변수가 되기 싫은 거야. 인간이면 다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날 것이다. 저는 1월달 나는 끝날 것이다. 너무나 빤하다. 헌법 위반이 너무 빤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국무회의 안 했잖아요. 이게 국무회의, 최상목이가 첫 번째 국무회의를 어저께 금요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다 들통났죠. 얼마나 개판인지 들통났어요. 그래서 저는 최상목의 고통을 이해를 했어요. 최상목이는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어떻게 해서라도 정부를 잘 이끌고 가고 환율도 안정시키고 경제도 안정시키고 대외 신인도 높여서 최대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열심히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협조를 안 해줘. 대통령실 정진석이 포함해서 모든 수석들, 행정관들, 비서관들 말을 안 들어. 윤석열, 김건희가 아직도 교주야 자신들. 국무위원들, 각부 장관들 다 말을 안 들어. 최상목이 말을 안 들어. 김문수가 말을 듣겠어요? 누가 말을 듣겠어요? 말 안 듣지. 너하고 나하고 어저께까지 같은 장관인데 국무위원인데 왜 내가 네 말 들어야 돼? 너 잠시 거기 앉아 있는 거잖아. 그것이 국무위에 다 드러난 거야. 다 반기를 든 거야. 아니 실제로 최상목이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반기 들 수 있겠어요?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 없는 거야. 그건 그냥 혼자 임명하는 대통령이 상의도 필요 없는 거야. 부의 안건 사항이 아니야. 대통령 권한대행이 혼자 할 수 있는 거야. 상의하겠다고 지랄지랄 하는 거야, 이것들이. 누가? 김문수, 김태규. 김문수, 노동부 장관, 김태규, 방통위원장. 그것도 직무대리야. 이원기 법제처장. 윤석열 친구. 이 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다구리 치는 거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그러니까 쌍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또 내란 특검법, 그거 공부할 수 있었겠어요? 분위기가? 안 되겠지. 지편 하나도 안 들어주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요. 지금은 이제 본인이 권력을 잡아 나가야 되는 거야. 이 대통령 경호처도 지가 임명을 빨리 풀으라고 경호 풀으라고 얘기해야지. 한마디만 해주면 돼. 법을 준수하세요. 사법체계 준수하세요. 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돼. 아직도 윤석열, 김건희의 눈치를 보고 있다. 윤석열이 그렇게 아꼈다고 합니다. 최상목이를. 윤석열이가 가장 최애 아낀 관료가 최상목이었다라는 얘기. 네,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작자들 정진석이가 사표 내고 버티고 있습니다. 사표가 수리됐답니다. 수리가 됐고 대통령실 수석 이상들은 같이 떠난다. 지금 한가하는 거야. 왜 헌법재판관 임명이 그렇게 뼈가 아팠나 봐. 뼈가 통째로 아팠나 봐. 왜 임명해가지고 윤석열 탄핵하게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어요. 윤석열이 살 수 있는 길은 헌법재판관이 사라지는 수밖에 없어. 전쟁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최상목은 절대 전쟁 안 해. 이 친구의 최상 과부 뭐라고 돼? 최상목이는 국정 안정, 환율 안정, 경제 안정, 대외 신인도 제고. 이거야. 올 메시지가 그거야. 신년사에 최상목이가. 그러니까 절대 안 합니다. 비상계엄도 안 해. 그러니까 민주당은 얘를 탄핵은 안 하는 거야. 탄핵은 당장 안고 그냥 칼집에 갖고만 있잖아요. 탄핵해봐야 별다른 뾰족한 수가 아직은 없거든. 일단 굴리면서 가겠다. 달래면서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일괄 떠난다. 가라 이놈다. 싹 다 떠나가라. 아무 시알적이 없는 거. 너는 있어봐야 윤석열, 김건희 따까리밖에 안 돼. 최상목이 보자 못해줘. 절대 떠나라고. 다 갈놈도 가라고. 자, 문재인의 메시지. 망상과 광기의 정치. 국민이 사악한 물리치고 정의 세울 것.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 참석해서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망상과 관계 정치 맞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국민이 삭함을 물리치고 정의를 세울 것. 하지만 본인이 대통령일 때 왜 처치를 못했냐고 윤석열, 김건희를 처치를 했어야지. 그 후과가 지금 온 국민이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있잖아. 경제적 손실을 보면서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는 폭락하고 모든 국민들이 그 피해를 다 보고 있잖아. 너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나오지 말라고. 기분 나빠요. 솔직히 말하면. 이 고문 도구들 한번 보세요. 노상원이가 대령 2명한테 롯데리아 햄버거 가게에서 만나서 이것들을 사라고 했다 합니다. 고문하겠다는 거예요. 선관위 직원 30명을 불법 체포 구금해서 이것들을 고문을 하겠답니다. 자,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 대법원장도 체포해서 노상원이한테 데리고 와라. 야구방망이는 나한테 줘라. 노태학은 내가 담당하겠다. 내가 야구바다로 치겠다라고 했답니다. 이것들을 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자, 이 케이블 타이로 손과 발을 묶겠다는 겁니다. 안대를 씌우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이 노끈으로 꽁꽁 온몸을 묶겠다는 겁니다. 묶고 뭘 할까요? 이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겠죠. 허벅지 예상을 해봅니다. 허벅지를 찌르거나 손톱 밑을 찌를 것 같아요. 이거는 눈가를 파내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끔찍합니다. 자, 그리고 이 벤치 립바 이걸로 뭘 할까요?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손톱을 뽑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1차적으로 손톱을 뽑으려고 할 거다. 이빨을 또 뽑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이빨을 뽑으려고 했다. 송곳 코를 팔려고 했나요? 코를 후비려고 했나요? 이것들 왜 정말로 이거 정신 나간 놈들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가서 이런 고문을 당할 뻔했어요. 이 망치로는 무슨 고문을 하려고 했을까요? 망치로. 자, 대갈배기를 머리를 치려고 했을까요? 친다고 위협할 수도 있고. 1차적으로 손톱을 으깬다고 할 것 같아요. 손을 손가락 하나하나 으깼을 것 같아요. 으깰 것 같고. 죽여서 수장시켰는데 수장시키려고 맘먹은 사람들인데 뭔들 못하겠어요. 손가락 하나 정도 자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자, 그랬을 것 같아 보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야구방망이로 이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 치려고 했답니다. 정말로 위험한 도구들이죠. 이런 고문 도구를 준비했답니다. 정말로 끔찍할 뻔했어요. 선관위 직원들 아무도 모르게 비명 행사할 뻔했어요. 보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것까지 준비했답니다. 이거. 무슨 용도입니까 이게? 종이 자르는 거잖아요. 종이만 자릅니까? 손가락 넣으면 안 잘라져요? 잘리죠. 위험한 도구. 끔찍하죠. 끔찍해요. 겁을 줬겠죠. 겁을. 한 사람 옆에서 자르고 있으면 나머지 겁먹어가지고 다 푸는 거야. 그 소리를 듣게 합니다. 소리. 보는 것보다 듣는 게 더 무섭다고 해요. 이것들을 준비해서 고문을 하려고 했다. 끔찍한 이 군부 독재를 꿈꿨다. 영구 독재를 꿈꿨다. 비상 입법회의를 꿈꿨다. 국회를 해산시키고 대통령도 간접 선거로 인해 뽑아서 김건희를 차기 대통령, 통일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당연하죠. 통일 대통령을 꿈꿨다고 하잖아요. 이 김건희의 말투 하나하나에서 자신감이 묻어나잖아요. 최재형 목사의 대화 있잖아요. 남북 통일 자신감. 통일 대통령을 꿈꾼 거죠. 자, 이 지혜로운 국민들께서 분기하셔서 일어나셔서 그날 계엄을 막아내셨어요. 온몸으로 탱크를 막은 영웅이 있었고 총부대를 부여잡고 막아낸 우리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과 국회를 지켰어요. 우리 이 야당 국회의원들, 용감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달려가서 계엄을 막았습니다. 그 순간에 비겁한 국회의원들은 지 죽을까봐, 지 다칠까봐 당사로 숨었어요. 얼마나 비겁한 비루한 자입니까?
그런 윤석열은 발포 명령까지 했어요. 국회에 들어가지고 총을 들고 와서 발포 명령, 도끼로 문을 깨부수고 발포해서 죽여서라도 끌고 내려와라. 4명이 1명씩 들쳐매고 끌어내라. 예, 비상계엄을 해제를 했어요. 국회에서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3번 4번 계속 비상계엄 선포해 줄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단전 전기 끊고 다 끌어내. 예, 그리고 그 새벽에도 전남에 있는 11 공수 부대도 올 완전 무장을 하고 대기를 시켰답니다. 투입해서 완전히 끝장을 내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자가 새벽 4시 반에 씩 웃으면서 나오면서 계엄을 해제한다고 선포를 합니다. 나는 그 웃음 보면서 소름 돋았어요. 저 인간이 미쳤나 돌았나. 새벽 4시 반인가요? 그때 TV 나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씩 웃으면서 계엄을 해제한다고. 국회에서 의결한 한 대로 국무회의에서 아직 성원이 안 돼서 아직 못 하는데 도착하는 대로 계엄 해제한다고 씩 웃으면서 그 발표를 하더라고. 수악한 놈이에요. 천만다행이에요. 천만다행. 끔찍합니다. 자, 우리 국민들 존경합니다. 우리 민주 군인들, 특전사 군인 장병 여러분, 말단에서 고생하시는 특전사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린 겁니다. 자, 화이팅! 새해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바랍니다. 윤석열 완전히 몰아내야 됩니다. 새해 1월달 중으로 적어도 2월달 15일 안쪽으로는 몰아내고 대통령 선거 갑시다.